친구가 선물해준 티셔츠입니다. 이 문구가 위협적일 수 있으니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괜찮다.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 친구 윤정이가 선물해준 티셔츠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좀 위협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걸쳤습니다. 위협적이지 않도록 이렇게 걸쳐 입고 갈 겁니다. 이거랑 이거는 대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선물해준 병원 룩입니다. 여름에 병원 다닐 때 입고 다니라고 선물을 해줬는데 입원하러 가면서 꺼내 입었습니다. 지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복으로 입고 생활하긴 하겠지만 본병원 아마 통원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핏도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다리미로 다린다고 다렸는데 이게 소재 자체가 이렇게 좀 주름이 지는 소재인 것 같아요. 오전에 챙기려고 했던 짐들을 몇 가지 다 챙겼고 병원에서 오후 3시 반까지 오라고 했거든요. 점심 먹고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점심 먹으면 또 설거지거리 나오고 어제 안 그래도 이제 쓰던 식기류 같은 것들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밖에서 밥을 사 먹고 오려고요. 국밥이 좀 땡겨가지고 국밥에다가 그 깍두기 그게 땡겨가지고 국밥을 먹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그리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 학교를 발스tek으로 나 여기 진짜 반대쪽 타고 왔잖아. 반대쪽? 반대쪽. 내가 탔는데 우리 담임 내가 좀 기다릴 때 탔는데 난 실제 좀 담임쌤이 갑자기 쏙 들어오는 거야. 와우. 정말 왜? 그 여기 두피만 안 닿아주는데 우리 물어봐. 이거 다이소에서 사왔는데 이렇게 손잡이에 걸리는 통입니다. 요즘 꽂혀있는 말차라떼 사왔고요. 그리고 이걸 소개하고 싶은데 다이소에서 산 바구니 여기에 걸리거든요. 앞에 키티는 스티커를 붙였고 빨리 써야 되는 것들 두고 쓰기 좋은 것 같아요. 항암 치료 받을 때 남평동에 입원하면서 이게 병원 베드에 걸리는 사이즈가 맞는지 이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때도 잘 썼고 입원할 때도 가져왔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도 챙겨왔고요. 짐을 다 풀었습니다.
잠을 떼고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업그레이드 중. 금요일에 수술을 했고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목소리가 가래가 되게 많이 끼고 있어요. 수술하고부터 가래 약 먹고 있긴 하는데 가래가 아직까지는 좀 끓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일차 정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서서히 괜찮아지다가 오늘 좀 컨디션이 많이 회복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한 피검사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일단 간호사 선생님한테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고 내일 퇴원을 할 예정인데 양쪽에는 이 노란색 팔찌가 체열이나 압박 같은 거 금지해 놓은 팔찌고요. 그래서 팔은 괜찮은데 제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부은 상태입니다. 정맥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정맥 잡아주고 가시고 하시는데 그 정맥 간호사 선생님도 혈관 진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원하면서 잘 썼던 물건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칫솔인데 암 진단 받기 전에 전동 칫솔을 썼어요. 근데 항암 치료 도중에는 구내염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잠깐 이 전동 칫솔을 안 쓰고 부드러운 칫솔을 쓰다가 선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전동 칫솔 쓰던 걸로 돌아왔어요. 이번에 입원할 때는 전동 칫솔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첫날부터 초반에 한 3일 정도까지는 팔이 진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전동 칫솔이 지가 닦아주니까 이거는 좀 수술하고 초반에 꿀템이었다. 근데 또 왼쪽에 수술을 하시는데 내가 오른손잡이어서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팔을 수술하게 됐다든지 하시면은 전동 칫솔의 도움도 받아보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쪽 팔이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고 양쪽 겨드랑이 림프도 수술 중에 확인을 하고 양쪽 전절제, 양쪽 동시 복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팔에 네가 좀 더 고생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팔이 없는 거예요. 양팔 모두 똑같이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물론 완전히 팔이 다 올라가진 않거든요. 생활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자를 쓴다든지 그러면서 천천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17일차 정도 됐는데 이건 진짜 가볍거든요. 저의 반려 효자손입니다. 제가 여름에 수술을 했고 아직 서지브라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겨드랑이에 배액관 제거하는 곳에 아직 실밥이 남아있고 가슴 밑에 절개한 부분은 테이핑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그쪽에는 물 닿는 거를 피하려고 샤워도 약간 이제 팔 따로 닦고 하체 샤워 따로 하고 가슴 쪽은 거의 물 들어갈까봐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등은 이제 한 번씩 샤워 물티슈 그걸로 엄마나 주변 분들한테 한 번만 책상 닦듯이 등을 닦아달라 하고 요청을 드리고 해서 등은 닦고 있는데 간혹 등이 가렵더라고요. 양쪽 다 겨드랑이를 생검을 해놔서 뭔가 이렇게 줄이 있는 것처럼 땅땅해요. 등 긁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혁명템이다. 요즘 저의 반려 효자손입니다. 진짜 시원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 효자손으로 등을 긁으면 매우 시원합니다. 이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로 넘겨서 시원하게 긁기에는 이 효자손이 최고입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라 병실 배정을 운 좋게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통창이 있는 병실입니다. 진짜 개방감이 좋아서 좀 답답함이 덜하다. 잠깐 병실 구경을. 1인실은 아니고요. 2인실인데 벽자리로 배정받아서 옆에도 통창이 있고 전면에도 통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창이에요. 하늘이 많이 보여가지고 답답하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퇴원합니다. 배관 이렇게 가지고 퇴원합니다. 이런 느낌. 이게 새벽부터 갑자기 부풀어 올라서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응급실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를 잠그고 밤새 공기를 빼봤는데 계속 부풀어 올라서 이유가 뭔지 확인하러 가는 중입니다. 오른쪽 배액관이 팽창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본병원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배액량 측정 일지인데 주의사항에 보면은
배액통이 부풀어져 있는 경우에 응급실로 내원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오른쪽만 배액관이 막 부풀어져 있었고 어제 새벽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응급실을 갔다 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성형외과 선생님 불러주셨고 성형외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배액관이 겨드랑이에 삽입된 부분에 혹시 이렇게 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요. 만약에 틈이 벌어졌으면 한 땀 정도 꼬매야 될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보시더니 틈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팽창이 될까 하시다가 제가 여기서 끓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이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지 이렇게 끓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은 겨드랑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 본체를 한번 교체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교체했더니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여서 발톱이 망가졌어요. 항암 치료 받다가 망가졌는데 항암 발톱 색이 변색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괜찮아지거나 하겠죠. 뭐 속상하지만 또 뭐 어쩔 수 없죠. 암덩어리랑 싸우는데 머리도 다 빠졌는데 해탈의 경지. 발등에 이렇게 다 멍이 들고 발목도 여기가 지금 이렇게 붓기가 차올랐는데 왼쪽 오른쪽 다 붓기가 엄청 났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어제 양쪽에 있는 겨드랑이의 배액관을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배액관을 제거할 때는 여기에 배액관 2개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 배액관이 2개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나씩은 좀 빨리 제거를 했고 하나하나 이렇게 2개는 어제 제거를 하고 왔는데 배액관을 제거한 다음에 배액관이 있던 구멍을 꼬매잖아요. 한 땀 정도 꼬매주셨는데 마취를 하게 되면은 마취가 한 3-4방 찔려서 마취가 오히려 더 아프대요. 그래서 한 땀 꼬매는 거니까 한 번 반을 하는 게 낫다 하셔가지고 마취 없이 꼬매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빨리 뽑았던 배액관은 그때는 좀 여기가 얼얼하고 감각이 좀 없었어가지고 아프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감각이 돌아올 때 제거한 배액관이라서 실 잡아당길 때나 그럴 때는 조금 불편한 감, 약간의 통증? 근데 참을만 했습니다. 뭐 저는 유륜 주사도 4번 맞았는데 유륜 주사는 제가 양쪽이다 보니까 여기 2방, 여기 2방 총 4방을 맞았습니다. 진짜 좀 최악이었어요. 연고 바르라고 병원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이틀에 한 번씩 연고 바르고 여기 테이프 교체할 거고요. 저는 양쪽이다 보니까 이쪽도 배액관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팔을 드는 게 이렇게도 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팔을 드는 건 뭐랄까 약간 겨드랑이의 힘을 안 쓰기 위해서 삼두의 힘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심은 거 보형물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압박을 해놓으셨어요. 두꺼운 거지 같은 걸로. 아무래도 양쪽 겨드랑이를 다 건드려 놨다 보니까 확 일어날 때도 이렇게 만약에 이쪽에 내가 수술했으면 이쪽을 짚어서 얘를 디딤돌 삼아서 얘를 좀 더 쓰는 선에서 움직임이 가능할 텐데 저는 양쪽이다 보니까 어느 한 애를 더 이렇게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있는 모션베드, 제가 요양병원에 와야 된다고 또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본병원에서도 모션베드 이렇게 등을 올려주는 그 베드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혼자서는 이렇게 확 일어날 때 아무래도 여기가 좀 막 아프고 좀 무리가 가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요양병원에서도 모션베드다 보니까 등을 이렇게 올려줘서 좀 서서히 일어날 수 있게 지금 저의 회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복을 잘 해보려는 목적으로 본병원에 퇴원함과 동시에 요양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가장 쉽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건 아니었어요. 수술도 힘들었습니다. 양쪽 전절제에
동시보건, 그리고 겨드랑이도 뭐 생검 정도는 하다 보니까 전 수술 매우 힘들었고요. 굳이 뭐 선항암하고 수술하고 비교를 한다면 뭐가 더 힘들다, 그것보다 그냥 다 힘든데, 선항암은 선항암 나름의 그 힘듦이 있고 수술은 또 수술 나름의 힘듦이 있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카톡 나와의 채팅에다가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놓고 조금 컨디션이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정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고만 일단 해주시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요양병원 들어와가지고 유방암은 아니지만 다른 암종 겪고 계신 환우분들 계시고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항암 치료도 그렇고 개인차가 조금씩 다들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환우분들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전날에는 입원을 해서 정맥주사 연결을 합니다. 그 유방 쪽 수술이다 보니까 다리에다가 정맥주사를 잡아요. 체열할 때 쓰는 나비 바늘하고 수술 바늘하고 바늘 두께의 차이가 좀 있어요. 뭐 수술 바늘은 항암치료 받으면서 수혈 받아야 돼서 그때 한번 맞아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무섭긴 했습니다. 좀 무섭긴 했는데 다행히도 병원에 정맥 간호사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정맥 간호사 선생님은 진짜 정맥만 잡고 다니는 선생님이신 것 같았어요. 정맥 간호사 선생님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원샷 원킬로 쉽게 다리 정맥 주사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다가 정맥을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긴장하신 분들, 무서워하시는 분들 너무 미리부터 겁먹지는 마시고, 제가 미리부터 겁을 먹었거든요. 다리에 자꾸 찔리는 것도 매번 찔려도 이게 익숙해지지 않고, 주사도 워낙 싫어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이야기지만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치료에 대해서 너무 아프다 힘들다 하는 거 정상, 나는 괜찮았다 안 아팠다 하는 거 정상, 근데 그게 뭐가 아파 비정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도 다르고 통증의 강도도 다를 수 있고, 뭐 통증의 강도가 같다고 해도 진짜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은 뭐 아프니까 또 아프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냥 인정을 해주자. 아파하는 사람들은 잘 이겨내기를 응원해주면 되고, 안 아프게 나는 잘 지나갔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을 날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륜주사 때문에 긴장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였습니다. 제가 유륜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컸었고요. 저는 전절제라서 와이어 삽입은 안 했고, 유륜주사는 여기 2방, 여기 2방 이래서 총 4대를 맞았습니다. 해기학과에 가서 맞았고, 해기학과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간혹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소리 지르신다, 너무 아프면 소리 지르셔도 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아프긴 했거든요. 근데 소리는 안 질렀어요. 소리 안 질러봐야지 하고 소리는 안 질렀지만 이건 했어요. 해기학과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유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놓는 부위에 따라서도 뭐 아픈 부위가 있고 덜 아픈 부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고, 저는 띵띵 띵띵 이렇게 4대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대는 별로 안 아프게 그냥 뻐근만하게 지나갔고, 3대는 바늘이 찔릴 때는 괜찮았거든요. 약물이 들어갈 때 되게 따가웠어요. 들어가고 나면은 묵직한 느낌? 또 약물을 한 번에 팍 주입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놔야 되니까 그 따가운 느낌이 조금 한 몇 초 정도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린주사 하나도 안 아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한 부위 정도는 안 아팠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고, 또 아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4개 중 3개는 아팠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다 맞고 이 정도는 했지만 소리를 빡 지르지 않아서 선생님이 소리 안 지르셨네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몇 초면 끝난다, 이런 마인드로 하루 24시간 중에 단 몇 초는 진짜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마인드셋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2번째 수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수술실에 들어갔던 것 같고, 워치나 이런 거 못 차고 들어가니까 정확히 수술이 몇 시에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서도 막 이렇게 줄 세워 놓잖아요. 어느 정도 대기를 하다가 수술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찍어 놓은 사진을 보니까 오후 5시 반에 회복실이었어요. 10시 조금 넘어서 들어갔고 대기 조금 했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누웠고, 11시쯤에 수술을 시작했겠다 싶으면 6시간 반 정도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수술하지 않았나. 유방외과 교수님이 전절제를 하고 나가시면 성형외과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동시에 이제 복원하고 닫고, 가슴 밑절에 수술 흉터가 있습니다. 드레싱하고 테이프 갈고 하면서 살짝 제가 수술 자국을 봤는데 좀 크긴 합니다.
저 로봇 수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봇 수술 할 수는 있지만 일반 수술을 더 권하셨고 교수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일반 수술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유두는 이제 살아 있었고요. 제가 눈 뜬 건 회복실이잖아요. 회복실 간호사 선생님들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냥 계속 뛰어다니세요. 여기에서 환자가 산망 증상이 있는 분 계시고, 저는 회복실에서 토를 2번 했는데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분수토를 했어요. 여기다 뭐를 이렇게 대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까 탭탭탭탭 불렀어요. 손짓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토할 것 같아요 막 이랬거든요. 말도 잘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 토하세요 그냥 토하세요 그러셔가지고 분수토를 하니까 여기 시트를 휙 해서 치워주시더라고요. 한번 치워주시고 갈아주셨는데 토를 한 번 더 했어요. 그 와중에 초록색 토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섭게. 그 원인이 뭐냐면 제가 수술 전날에 금식 전에 말차 라떼를 마셨습니다. 그 요즘에 말차 격불에 꽂혀가지고 집에서도 말차 라떼를 막 마시다가 수술 전날 입원해서도 카페에 가가지고 말차 라떼를 또 사다가 또 마시고 뱃속이 다 말차 라떼였나 봐요. 초록토를 막 엄청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실에서 나왔는데 병실로 들어가잖아요. 병실에서는 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병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록토를 좀 했고요. 침대를 보니까 침대에 약간 강아지 배변 패드 같은 그런 시트가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토를 또 해서 총 토를 3번 했습니다. 무통주사를 달고 들어갔거든요. 그 마약성 진통제 무통주사. 토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 멈춰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멈추고 나서는 토를 더 하진 않고 울렁거리긴 했던 것 같고, 무통주사 비싼데 저랑은 안 맞아서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누워가지고 이거 통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오심구토를 선택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토를 너무 하니까 꼭 그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통증 조절제를 막 달아주셨고, 먹는 걸로도 통증을 좀 잡았고, 다 방법이 있으니까 마약성 진통제가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부었어요. 발, 몸이며 진짜 퉁퉁 부었거든요. 너무 부어서 수액을 중단했어요. 그 통증 조절제도 처음에 수액으로 좀 맞다가 이렇게 붓기 때문에 중단하고 먹는 약으로 대체해서 알약으로 그 진통제 먹고 붓기가 조금 오래 갔습니다. 발목부터 해서 진짜 많이 부었고, 처음에 발목에다가 정맥주사 놓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 끝나고 나와보니까 발등에 동맥주사도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동맥주사는 좀 그냥 뽑기가 위험하대요. 그래서 동맥주사만 뽑는 간호사 선생님도 따로 계시더라고요. 동맥주사는 뽑으면 피가 팡 하고 터지나 봐요. 그래서 그 왜 여기 캐모포트 심을 때도 모래주머니 이렇게 올려놔서 지혈했었거든요. 그거 똑같이 동맥주사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뽑으신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왼쪽 전절제 동시보건 일반 수술 이렇게 했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은 한쪽 전절제 동시보건 로봇 수술을 하셨어요. 저는 양쪽이고 그분은 한쪽이어가지고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아무튼 저는 금요일에 수술을 했고, 금요일 당일에는 혼자서 이제 바지를 못 내리는 거예요. 한쪽만 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할 텐데 양쪽 다 수술을 했다 보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한 오전 정도까지는 혼자 바지를 못 내려가지고 간병인 이모님이 붙어서 굴욕적이긴 하지만 화장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빨리 이거를 조금씩 움직여서 내가 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해서 토요일 한 오후쯤부터는 화장실 정도는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아무래도 천천히 하다 보니까 앉는 것도 천천히, 바지를 내리는 것도 천천히, 정리하는 것도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천천히, 나오는 것도 천천히 했고, 간병인 이모님이 월요일에 퇴근하셨어요. 금요일에 수술 당일부터 도와주셔가지고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 도와주고 가셨고, 제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가신 건 아니고 팔로 뭘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되게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항암도 시간이 약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좀 되긴 하잖아요. 수술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게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항암도 수술도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이 약이고 시간도 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시간을 잘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또 해보자면 금요일에 수술했고 토요일까지 혼자 거동이 좀 어려웠고 살살 움직이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는 간병인 이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이게 통증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어서거나 앉을 때 싸하고 뜨겁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따갑고 묵직하게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 통증들이 있었습니다. 유방에. 그러나 이것도 서서히 좋아집니다. 오전, 오후에 그 회복이 달랐고 오전에는 좀 더 힘들었다면 오후에는 조금 더 회복돼서 이게 진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괜찮아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4일차까지는 많이 힘든 시기였다.